안녕하세요. 제게는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이 있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이제 막 태어난 손주의 할머니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두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니까? 오늘은 제가 겪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제 남편은 사돈이 되신 분과 함께 근처 곱창집에서 한잔하고 오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돈과의 관계와 같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내는 우리 가족을 보며 신기해하며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런 관계를 가지려고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웃들로부터 어느 때보다도 더 신경 쓰일 만한 가족 관계를 형성해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두에게 말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주요 역할을 맡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기에 어린 시절부터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 고된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려 했지만 작은 건축 회사를 차릴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남편은 매우 성실하고 그리고 꼼꼼하며 마감까지 놓치지 않으며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 때문에 고용주들은 항상 우리 남편과 함께 일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회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객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도 했죠. 남편이 회사를 운영할 당시에는 덕분에 저도 사모님 소리도 들을 수 있었고 아이들도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늘은 냉담했고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의 회사에도 큰 위기가 닥쳤어요.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었지만 남편은 제 앞에서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숨길 수 없게 되었고 결국 5년 전쯤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파산하게 되었어요. 사업이 정말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남편은 어디를 가도 대표로 불리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해야만 했어요. 남편은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에 휩쓸렸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술에 의지하지 않으면 잠들 수조차 없었던 그 시기에는 정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을 만큼 밤이고 낮이고 쉴 새 없이 찾아오는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급한 대로 가지고 있던 40평대 아파트를 팔아 빚을 갚고 20평대 월세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전세는 꿈조차 못 꾸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나마 직장에서 자리를 제대로 잡고 있던 아들이 월세를 구해다 주어 거기라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노력으로 다행히 큰 빚은 빠르게 해결되었고 달마다 이자와 원금만 분할하여 갚으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들과 딸이 함께 분담해서 대신 내주고 있었으니 부모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술을 입에 달고 살고 있었어요.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황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매일 안주도 없이 소주를 2~3병씩 마셨던 남편은 결국 장기가 전부 망가져 버렸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몰래 병실을 나와 자꾸만 술을 마시더군요. 결국 살면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큰 화를 냈습니다. 당신 미쳤어. 의사 말 못 들었냐고. 지금 더 술을 마시면 뇌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알잖아. 도대체 어째서 또 술을 마시고 정신을 놓고 있는지 몰라. 좀 제발 순수해지기를 바라. 제가 이렇게 소리치는데도 남편은 술에 취한 채로 또 잔뜩 취한 상태로 더러운 논둥을 펴면서 술병만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화를 내면서도 그러한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이들과 긴 논의 끝에 우리는 결국 남편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술을 끊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남편의 몸은 더 망가졌겠죠. 그 길만이 남편이 술을 끊는 방법일 거라 판단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크게 화를 내며 안 가고 싶다고 거부했지만 결국 우리는 병원으로 데려가게 되었고 그 모습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마치 가슴이 찢기는 것만 같았어요. 자식들도 정말 고통스러워했고요. 가족들 앞에서 항상 멋있는 척만 하던 사람이 이렇게나 비참해지다니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정신병원에서 3개월을 보내기로 했어요. 저와 아이들은 틈만 나면 면회를 가기도 했죠. 처음에는 남편이 혼자 가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팠는데 조금씩 적응해가며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여보, 여기 있으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 나는 내 평생을 바쳐온 사업이 한순간에 전부 무너지고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았어. 그래서 죽을 만큼 힘들었어. 술이란 것 때문에 내가 온전히 깨어있을 수 없었지. 그런데 여기 와보니 별난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 내가 술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 도박 때문에 강제로 입원된 사람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하지만 난 자신이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 왜냐면 적어도 가족에게 버림받지 않았거든. 너도 애들도 일주일에 몇 번씩 면회 와서 챙겨주는 가족은 나밖에 없었어. 모두에게 미안해하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어. 부탁해.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줘. 이 말을 듣고 나는 남편을 꼭 안고 쓴 눈물을 흘렸다. 남편도 저를 안아 미안해, 미안해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회원 수속을 거쳐 다시 사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 삶을 시작한 남편은 약속한 대로 술을 입에도 대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았고 짬짬이 시간을 내어 전단지 알바까지 같이 했습니다.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대표로부터 이제는 대리운전과 전단지 알바생으로 180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항상 편안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유지했고 그런 남편의 모습이 오히려 저에게는 좋았습니다. 솔직히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단지를 곱게 받아가는 사람이 몇 명인지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사람들의 거절에도 친절하게 대응하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고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때론 사업할 때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답니다. 저는 남편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되돌아보며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성을 만나러 왔어요. 아들은 학창 시절부터 열심히 공부하여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들이 데려온 여성은 그녀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업가의 딸이라고 하더군요. 아들이 맞아요.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오해나 불안감이 싹 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님. 저는 김미연이라고 합니다. 말투도 너무나 공손하고 얌전하며 거의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지만 단아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깔끔한 바지 정장을 입고 오셨는데요. 모습도 너무 예쁘고 행동 하나하나가 예의 바르게 느껴졌어요. 들고 온 과일 바구니도 미리 아들을 통해서 들은 것인지 저와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왔더군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상을 차릴 때도 어머님, 저도 같이 도울게요. 어머니,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이것만 상으로 옮기면 되죠. 제가 할게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하며 순수하게 나선 알아서 밥솥에서 밥도 척척하면서 오빠, 밥 많이 먹을 거지? 나 배고파. 알았어. 오빠는 무슨 밥으로 퍼다 줄게. 아버님은 이만큼 괜찮으세요. 자연스럽게 한 명씩 배려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어요.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드린 자리에서 며느리가 그러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싹싹하게 구는 모습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우리 남편에게도 얼마나 예의 바르게 대해주는지요. 우리는 화기애애하게 자리를 마치고 당연히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견례 날, 우리는 미리부터 굉장히 긴장했어요. 남편과 서로 둘만의 삶을 즐겁게 살아왔는데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사실로 어른들을 만나는 것만큼 신경 쓰이는 일은 없었어요. 여러분은 회색보다 곤색이 더 잘 받아들여지니 몇천 원 비싸도 곤색을 선택해요. 이참에 구두도 새로 사는 게 어때요? 결혼식 때도 필요하니까 남편은 정말 오랜만에 새 양복과 구두까지 싹 다 장만했어요.
정말 위아래로 쫙 빼 입었죠. 저도 역시 다 낡아버린 화장품들을 버리고 새 화장품으로 몇 년 만에 진한 화장을 했습니다. 이때는 자식의 결혼식이 처음이기도 했고 또 상대 집안이 워낙 잘 사는 집안이라 그런지 아무래도 긴장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여유 있는 모습은 사라지고 얼굴이 경직되어 있더군요. 하긴 부모 마음이야 다 똑같으니까요. 아들 혼수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에 적어도 자식 얼굴에 먹칠하는 부모는 배워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도착해 있었고 잠시 후 사돈 집안이 들어왔는데요. 사돈 어른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풍채가 산만한 분이었는데 키도 180은 넘는 듯 했고 덩치가 엄청나더라고요. 반면 안사돈은 굉장히 날씬했는데 화장이 상당히 진했어요. 그리고 그 나이에 젊은 사람들이 입는 것 같은 짧은 치마에 뾰족 구두까지 신고 왔더라고요. 지나가다 봤으면 50대 초반인 줄 알았을 거예요. 딱 봐도 되게 젊어 보였고 얼굴도 뽀얀 것이 꽤 많은 투자를 한 듯 보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민이의 비도에 그런 말씀을 하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민이의 엄마입니다. 아, 유쾌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직접 만나보니 도대체 얼마나 훌륭한 분들 밑에서 자랐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모습에 사돈의 인격과 인성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역시 예의 바르고 깔끔한 며느리가 사돈을 닮은 모습이었군요. 요즘처럼 훌륭한 분들이 어디에도 없어요. 아들님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타고난 리더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세요. 저는 여러 사람과의 사업을 경험했지만 정말 소중한 인재라고 생각해요. 아드님이 운영하시는 분야와 저희 아들이 회사에서 연구하는 분야가 같아서 그런지 두 분의 일적인 대화도 매우 원활했어요. 아들은 학생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에 대한 능력을 사돈으로부터 인정받았는지 이야기할 때 특히 눈빛이 반짝이는 것 같았고요. 이처럼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불청객이 나타나 사돈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안사돈의 목소리였다. 따뜻했던 분위기는 한순간에 그 여자 한 명 때문에 초토화되고 말았어요. 아, 그러고 보니 사돈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월세를 산다고 하셨죠. 그게 맞으세요? 맥락도 없이 갑자기 저희 남편에게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오자 남편은 순간 당황하더니 이내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아내네, 제가 과거에 건축 분야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네요. 이런 게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유, 그럼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야? 20평 월세 집하고 우리 집하고요. 사돈 관계를 맺어도 되나요? 여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돈이 낮은 목소리로 화를 내며 조용히 하지 못해 내가 당신 말 조심하라고 했지. 지금 어디서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조용히 밥이나 먹어 라고 말했어요. 저는 순간 너무 불쾌하고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사돈 부부를 그저 바라보고 있었죠. 안사돈은 혼인을 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나는 애미 아니야. 내 딸 엄마 아니냐고. 나도 말은 해야지 라며 말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제 남편에게 덧붙여 아니, 사정이 그러면 빚도 많을 텐데. 설마 우리 딸을 꼬드겨서 돈 받아내거나 하는 거 아니죠? 우리 딸 돈으로 빚을 갚지 마세요. 제가 수시로 확인해 볼 겁니다. 그렇게 빈정대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도저히 못 참겠다 싶더라고요. 아들, 장인, 장모들, 사람들이라 참으려고 했지만 나도 한마디 해줘야겠다 하는 순간 제 남편이 먼저 대꾸했어요. 아유, 그럴 일 없습니다. 저희는 자식들이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만 봐도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더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잠자코 화를 삭히고 있었지만 솔직히 속으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몰라요. 아휴, 내가 진짜 여기 성민이가 직업도 괜찮고 인물도 좋고 인성도 나쁘지 않아서 허락하긴 했는데. 아휴, 집안 차이가 너무 나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다. 앞으로는 진짜 깜깜해. 그때 제 옆에서 그 여자를 진누를 겁니다. 버리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우리 아들이었죠.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파혼하겠습니다. 아들의 충격적인 한마디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뭐야, 왜 그래? 그게 무슨 소린가? 무슨 소린 거야? 지금 이 아줌마가 이렇게 눈 하나 깜짝 않고 우리 부모님과 수준 차이가 난다는 얘기하고 앞날이 깜깜하다는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 얼굴에 먹칠할 수 있겠어요? 뭐야, 아줌마네 아줌마죠. 분명히 잠깐 전까지는 어머니였지만 어머님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야 저도 그렇게 부르겠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사람을 그렇게 비하하고 우습게 만드는 건 무슨 소리인가요? 결혼을 약속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분명한 말을 하고서요. 어머니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의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주제일까요? 말이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은 얼굴에 돈을 처발리면서 살아오셨어요. 너 지금 다 말한 거 맞잖아요. 제가 틀린 말을 한 건 없나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는 아줌마 같은 인성을 지닌 여성과 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이 분명하니까 결혼은 그만두겠습니다. 미연아, 미안해. 오빠 나갈게. 아들은 그렇게 안사돈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는 저희 손을 잡고 그 자리를 아예 나와 버렸어요. 솔직히 저는 아들이 요목조목 안사돈의 개념 없는 말들을 반박해주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희가 나와 버리자 며느리는 오빠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오빠 하며 애타게 아들을 불렀고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안사돈은 놀란 목소리로 자네 진짜 가는 거야? 이봐 가지마. 내가 미안하네. 가지마 라며 그제야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하더군요. 하지만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고 저도 군소리 않고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한국어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는 채로 나 또한 더 이상 참기 어려울 만큼 자존심이 크게 상상된 차였어요. 또한 예식장이나 스튜디오 모든 것을 취소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은 사실상 없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주 뒤에 사돈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집에 찾아온 사돈 어르신을 보자 우리 부부는 얼마나 놀라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미연이의 사돈입니다. 잠시 들어와도 괜찮겠습니까? 아들이 그날 야근을 한다고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인터폰으로 보이는 사돈의 모습을 보고 나는 잠시 고민한 후에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어른 사돈이 방문했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 사돈이 찾아왔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사돈은 백화점에서 어떻게 구입하신 건지 손에 선물 가방을 들고 며느리의 손을 잡고 함께 오셨다고 해. 나중에 들은 바에 따르면 며느리와 함께 쇼핑을 하며 골라온 선물들이라고 하더라고. 아, 알았어. 여기로 오세요. 미안합니다. 우리 부부는 깜짝 놀랐어. 우리 집에 온 며느리가 곧바로 현관에서 무릎 꿇진 않을 텐데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사돈 역시 며느리를 따라 저희에게 고개를 숙이셨다. 남편은 후다닥 사돈을 바라보며 아니, 사돈님,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고작 우리 같은 사소한 일에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요? 하고 사돈을 달래보려 했지만 덩치가 커서 호들갑도 없는 사돈 어르신은 한 번도 깜짝 안 하셨어요. 아닙니다.
딸의 인생을 망가뜨린 부모는 부모의 자격도 없죠. 성민이가 파혼 선언한 이후로 우리 딸, 미연이가 일주일 동안 음식을 거의 전폐하고 있어요. 사돈, 도저히 부모로서 이런 모습을 계속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사돈, 상견례 때 있었던 사건은 제가 제 아내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미연이라는 우리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 괜찮은 아이입니다. 사돈 어른도 어차피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돈이 며느리로서 우리 딸을 보살피시게 될 텐데요. 제가 아무런 개입 없이 우리 딸을 내주겠습니다. 한 번만 우리 딸을 받아주십시오. 사돈 어른이 그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계실 때 제 연락을 받은 아들이 뒤늦게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근처에서 따로 자취 중이어서 우리 집은 조금 먼 거리에 있었는데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니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출발한 것 같더군요. 아버지, 어서 일어나세요. 성민이 왔는데 오늘 일이 좀 늦게 끝났습니다. 아버지, 성민이 자네. 아니 우리 사위. 내가 정말 미안하네. 정말 의도치 않게 그런 일이 일어났네. 내가 아니었지. 미리 입단속 잘하라고 이야기하긴 했네만 좀 더 확실하게 준비시켰어야 했어. 다 내 잘못이네. 그러니 날 봐서라도 이 결혼 한 번만 더 고려해주면 안 되겠는가? 자네도 우리 미연이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아버지. 물론 아버지도 미연이도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견례에서 미연이의 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나서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키우시고 어떤 헌신을 하셨는지를 보고 자라왔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모욕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결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떻게 내 마음을 풀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이의 어머니가 직접 우리 부모님께 오셔서 무릎을 꿇어기하고 사과해달라고 부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버님도 잘못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미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사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이전에는 전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호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사돈도 그의 효심 깊은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다며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누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효심이 깊은지 따라하고 있는지 저희 부부는 내심으로 감동스러워 했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그 사람 머리채를 잡고 와서라도 내 말대로 할게. 그를 따르겠다. 아들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사업을 이끌어가는 대표가 그의 딸을 위해 이렇게 겸손한 집에 찾아와서 싹싹 빌고 있다니 그 순간에 그 사돈 역시 보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웬만한 대인배조차 자신들보다 한참 가난한 집에까지 방문해 가서 존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나요? 경제 능력과 관계없이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다 생각되어서 사돈을 보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안사돈은 집으로 찾아왔다고 해요. 도대체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사돈에게 제대로 훈계를 받게 된 것 같았어요. 삐죽한 얼굴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지 않고 고개만 대충 숙였다고 해요. 역시 제가 나였고 그러면서 사돈이 제게 한 말은 말실수로 사과드린 것이에요. 본의 아니게 상견례를 파토내서 한 것도 유감스럽다고 말했으니 이해하고 너그러워 주시기로 했습니다. 애들의 결혼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큰 용기를 내어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가능한 넘어가 주세요. 누가 보아도 진심이 아닌 신랄한 말들을 하라고 시킨 주인의 지시대로만 말속을 꾸며냈지만 우선은 이해한다고 말하고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번에도 남편이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에 안사돈이 떠나셨다는 소식을 아들에게 전달했더니 아들도 창피하다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전히 그 누이가 그렇게나까지 한다면 뭔가 큰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돼요.
제가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그의 성미가 어느 정도 달렸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엄마는 어떻게 기분이세요? 기분이 좋아서 풀린 것 같아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여전히 화가 가시지 않았다면 말씀해 주세요. 화가 풀리고 말고가 어딨는지도 몰라 솔직히 상견례 날은 발끈했는데 미연이랑 사돈이 찾아왔을 때부터 그런 감정은 없어진 것 같아 하지만 사돈이 약속한 대로 그 성질 고약한 여자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직접 사과까지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결혼하자, 아들아. 우리는 괜찮다. 알겠어요, 엄마. 고마워요. 앞으로도 제가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엄마 아버지 욕보이게 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용서 안 할 거라서 걱정 마세요. 우리가 제대로 효도하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정말로 그렇게 할 아이였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리고 어른들끼리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서로 좋아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고뇌했을지 괜히 미안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 아들과 미연이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랑과 신부 둘 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는지 전혀 몰라요. 결혼식이 끝난 후에 사돈이 우리 성민에게 그렇게 좋게 대해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돈은 딸이 둘이어서 미연이는 회사 내에서는 이름을 알았지만 직급이 높아지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미연이의 언니는 다른 분야에서 이미 성공을 거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 회사를 맡길지 마땅한 사람이 없었지만 다행히도 우리 성민이 딱 그 자리에 들어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사돈의 회사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들어오라는 스카웃 제안을 여러 번 받은 상태였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돈이 우리 남편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자주 가는 단골 가게가 있는데 음식이 신선하고 좋다며 함께 술 한잔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고급한 한정식 집이니 저도 시간이 되면 같이 나오라고 하셨더군요. 저희는 혹시 아들 때문인가 싶었는데 사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뜻밖의 일이었어요. 사돈께서 혹시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에는 대리운전 일만 하며 간간히 전단지를 돌리는 일만 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몸 쓰는 일은 영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나이에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아시는군요. 하지만 혹시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우선 한 잔 받아가세요. 도대체 무슨 부탁을 하려는 걸까? 이렇게 훌륭한 음식을 대접받으며 이렇게 멋진 대접을 받으시는 걸 보니 놀라웠는데. 이번에 우리 주차 관리인 한 분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셨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자리가 비게 됐는데. 요즘 믿을 만한 사람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사만이 혹시 괜찮으시면 그 관리 직무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신다면 다른 직원들보다 급여를 1.5배로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족은 정말 놀랐어요. 오히려 저희가 큰 도움을 받는 것인데도 일부러 저희에게 부탁한다는 표현을 써가시면서 도움을 주시는 사돈의 깊은 배려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남편도 떨리는 목소리로 관리직인데 제가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사돈께서 해주시면 저는 정말 감사할 거예요. 사돈처럼 사회 경험이 풍부한 분이 맡아주신다는 것도 저희로서는 감사할 만한 일이에요. 아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 부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이렇게 함께 술 한 잔도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사이와 제 딸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서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우리 또한 이렇게 허물없이 사이좋게 지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우리도 좋겠죠. 다음에는 제가 아는 맛있는 식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사돈님은 보면 볼수록 놀랍고 멋진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 남편은 사돈 덕분에 새로운 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야외에서 종일 돈을 벌지 않아도 되니 퇴근 후 여기저기 쓰셨던 몸은 빠르게 회복되고
금전적으로는 더욱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도 역시 제대로 된 새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이 출근한 지 5개월이 지났어요. 남편은 매일 출근할 때 행복하다고 말하며 콧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까지 기분이 좋았고 우리는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어요. 저는 그동안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남편을 도시락과 동료들과 함께 먹을 간식과 음료수를 들고 남편의 직장으로 가곤 했는데요. 그날도 도시락과 음료를 들고 주차장 관리실에 찾아갔습니다. 도착했는데 상상조차 못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었습니다. 아, 진짜 사돈 주차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지금 내가 뭐라 그랬냐고요? 여기는 제 전용 주차 공간이니까 차를 끌지 말라고요. 왜 자꾸 여기에 차를 주차하는 건지요? 지금 보시다시피 주차 관리가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사람들이 여기에도 대지 못하면 어디로 가려고 말합니까? 건물 고객들이 여기 주차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사돈, 지금 내 말은 무엇인지 알겠죠? 이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사돈이라고 불러도 쪽팔려서 정말 사돈은 우리 집 월급을 받는 하인일 뿐이에요. 말이 너무 심한 게 아닙니까? 충격도 잠시였지만 재빨리 핸드폰을 가져오고 있어요. 영상 촬영을 시작했어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복수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남겨놔야 해요. 왜 그렇게 말이 심한 거죠?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그때 상견례를 파토내고 그 집으로 가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웠어요. 저희 딸 결혼을 시키겠다고 그 집에 고개를 숙이는 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안 하면 이혼을 했을 거라고 하니까 억지로 그랬지요. 참으로 나는 정말 나 같지 않아. 정말 지금은? 그 차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2억짜리 차예요. 당신이 숨만 쉬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4에서 5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돈 전부를 써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차를 사려고 하는데 차에 기스라도 나면 당신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정말 무슨 일을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아이쿠, 재수가 없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 주차 자리를 한 번이라도 빼앗으면 차를 베어버린다는 얘기니 정신 차리세요. 잘 알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를 만날 때마다 거들지 말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세요. 다른 직원들은 저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고개를 숙여주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왜 저를 만나면 고개도 숙이지 않고 그냥 인사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저에게 인사하면서 고개를 숙여보세요. 얼른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세요. 남편은 제 화에 못 이길 바라카드 소리를 지르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남편도 아무리 사람 좋고 사돈이 감사해도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자존심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촬영을 하다가 사돈의 갑질이 너무 심해져서 참을 수 없어서 끼어들었어요. 한이 여자야. 지금 어디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야? 내가 돈이 많으면 다야. 그 많은 돈이 다 내 돈이야. 아니, 남편 돈이잖아. 내 남편의 절반이라도 좀 배워봐라. 어디서 우리 남편을 꼴 보기 싫게 갑질하는 거야? 갑질이 너무 심해. 안 그래서 안 꺼져. 한번 여기 사람들 많은 데서 머리채를 잡아볼까? 제가 미쳤다 싶을 정도로 달려들자 부부는 쌍으로 안 살지 않아. 재수 없다고 하며 콧방귀를 뀌고 주차장을 나갔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즉시 제가 방금 찍은 영상을 아들에게 전송했습니다. 얼마나 참담한지 한동안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일할 바에는 차라리 관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돈에게 알리지 않고 아들에게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남편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만 좀 해, 여보.
무슨 부족한 게 있어? 당신은 이런 꼴을 당하면서 이래왔지, 여보. 돈이 최고가 아니란 걸 알아. 행복이 최고야. 방금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만 그만하죠. 남편이 저를 그런 일로 들킨 것이 조금 부끄럽고 안 사더니 그런 말을 들었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즉시 집에 돌아와서 차분하게 사태를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한편으로 제가 보낸 영상을 본 아들은 즉시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즉시 반차를 내고 우리에게 왔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괜찮다고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장모님이 이 정도까지 할 줄 몰랐는데 이것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저도 영상을 보면서 부끄러웠지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지 상상도 못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말을 안 하셨는지, 일을 크게 만들어서 뭘 하려는 건가요? 그래도 나이에 이런 봉급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어서 참고 넘기게 됐지만 솔직히 말하면 인생을 살기는 쉽지 않네요. 아버지, 제발 좀요. 아버지도 예전에는 사장님의 목소리를 듣고 인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제발, 그때처럼 어깨를 펴고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가만히 계시고 저가 그쪽으로 연락을 드리러 갈 테니까요. 그리고 아들은 곧 사돈께 뛰어갔답니다. 아들에게 전해 들은 것이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었답니다. 장인어른, 우리 사위님, 왜 연락이 없이 이러시는 거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장모님 얼굴을 보고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미연이랑 우리 둘만 조용히 살겠습니다. 아버님 회사에 입사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없던 일로 여기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분명히 좋게 생각한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셨어요? 연봉 문제 때문에야 내가 더 많이 챙겨준다고 했는데. 아니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울게 한다면 이혼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파혼에 동의한 후 다시 결혼하기로 약속했죠. 자, 이것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사돈에게 이 영상을 보여줬다고 해요. 사돈은 정말 상황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보여준 영상을 보게 되어서 한참 동안 말을 읽은 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뭐야 이 여자네가 진짜 뭔가? 이게 무슨 망신이야? 내가 평생 헛살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염치도 없구나. 이 여자네를 그런 대로 둬선 안 돼. 라며 떠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데도 남도 아닌 사도가 자신에게 갑질을 한다면 그러지 말고 일단 따라와봐.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게 하여 일정을 취소하고 아들과 함께 안사돈의 집에 침입했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사돈은 가위를 들고 안사돈의 머리카락을 다 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잘렀다고 말했어요. 아들도 조용히 놀랐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여보, 이게 왜 그래? 왜 이러는 거니? 그래요. 여보야, 왜 저렇게 하는 거죠? 앞으로 당신은 이곳에서 발자국 하나도 내지 마세요. 내가 알았죠. 어렵게 사과를 받고 나서 그랬어요.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생을 무시하는지 말이에요. 저희가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왜 이렇게 잔인하게 갑질을 하면서 사나요? 아, 지금 뭐야? 이건 뭐지? 어머, 이게 뭐예요? 이 동영상은 불법 촬영인가요? 불법 촬영? 당신이 하는 말이 이 동영상? 보며 느끼는 것 없어. 지금 사위 얼굴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 나는 지금 당신 때문에 창피해서 우리 사위 얼굴도 모른다. 앞으로 당신의 집 밖으로 나가지도 마.
그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를 큰 소리로 부르고 이렇게 말해야 해. 아줌마, 이 사람 옷 전부 가져오세요. 모조리. 아줌마는 놀라서 옷을 모두 가져왔고 당신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야 했어. 여기 가위로 전부 잘라 버려주세요. 명품이든 뭐든 하나도 남기지 마세요. 빨리. 아줌마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정말로 옷들을 잘라버리기 시작했다고 해. 가방이든 액세서리든 전부. 여기요. 여보, 그만해. 뭐 하는 거야? 그게 다 얼마나 비쌌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돈으로 산 거야. 내가 잘라달라는데 당신은 앞으로 10원짜리 한 장도 안 줄 거니까 이런 옷은 꿈도 꾸지 마. 알겠어. 당신은 좋은 거를 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아니, 그냥 돈을 쓸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알았어.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사위 앞에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나. 꼭 이래야겠어? 당신도 사도 나한테 갑질했잖아. 나도 똑같이 당신한테 갑질하는 거야? 당해보니 이해해. 당신이 남편 잘 만나서 일이라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본 적 있어?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쓰고 그랬잖아. 그런 주제에. 어디서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께 갑질을 하는 거야? 갑질은 이제부터 당신의 카드 전부 압수하고 당신의 물건도 전부 없애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알겠어요. 제발 반성 좀 하고 살아. 아들이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저희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에 들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놀랄 만한데 현장에서 얼마나 아수라장이었을까요? 사돈어른이 그렇게까지 강달력이 있는 모습을 보일 줄 몰랐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자니 그나마 마음이 많이 풀렸다고 하네요. 더불어 사돈은 자네, 빨리 장모에게 할 말이 있다면 그냥 솔직하게 다 말해버리게 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도 되네라며 저희 아들을 위한 기회도 주었다고 하는데 내 어머니, 저한테 어머님이란 소리 더 이상 안 듣고 싶으세요? 제가 예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고 우리 부모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저도 똑같이 복수할 거라고요. 저 앞으로 어머님이라고 안 하고 다시 아줌마라고 부를게요. 아줌마, 돈 좀 있다고 위세 떨지 마시고 제발 정신 차리고 사세요. 아줌마가 그딴 식으로 행동을 하면 자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아줌마 딸, 제 아내가 무슨 심정이겠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태어날 우리 손주가 할머니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중에 나이 먹고 자식들한테 의지하고 사시려면 지금부터 행동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예전에 제가 파혼 신청을 하러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그때는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셨었죠.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가서 무릎을 꿇고 비세요. 꼭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입힌 정신적인 상처까지 전부 보상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냉철한 아들의 말에 따라 사도가 아닐 경우 즉시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처음으로 그 인상을 받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사돈으로부터 받은 가혹한 복수에 대해 덜덜 떨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무릎이면서도 아주 냉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도 못할 정도로 하다가 이때 우리를 보자마자 곧 무릎을 꿇었어요. 남편을 향해 손이 발이 되어 빌고 있는데 그동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가 모두 잘못했습니다. 두 분에게 정신적인 피해까지 모두 보상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이 보여준 행동은 정말 놀라웠어요. 진짜 바보 같더라고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큰 소란을 일으키지 않겠어요. 나라면 혼 좀 내지 않겠어요. 당신 앞으로는 저에게 더 이상 갑질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겠지만
호들갑 부리며 위선을 떨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은 달랐어요. 함께 무릎을 굽혀 사돈의 손을 잡아주었죠.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죠. 지금 보니 사돈에게 제대로 당한 것 같은데 힘들었겠죠. 아마 느끼는 감정이 많았을 텐데 본인이 누군가에게 갑질을 하면 역으로 다른 이로부터도 당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좋을 텐데요. 아이고, 됐어요. 더 이상 무릎 꿇지 말고 일어나세요. 우리 나이가 들면 자식들만을 위해 살고 만다. 손주에게 맞춰 사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하지만 이런 모습을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보여주면요.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나요?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더 이상 서로 갑질하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봅시다. 사돈. 저희는 사돈께서 정말 훌륭하다고 주셔서 늘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훌륭한 아들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가 더 잘나고 더 못나고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 자식들한테 이런 못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잘 살아봐요, 사돈.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따뜻한 위로에 조용히 있던 안사돈은 고지 어깨를 들썩이며 엉엉 울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돈의 눈시울도 붉어지시더군요. 사돈. 차라리 제게 욕을 하세요. 왜 이렇게 꼬리를 무는 거죠? 제가 잘못했다고요. 차라리 제게 감동을 주시려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아,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그런 소동도 따뜻하게 끝났어요. 그때 생각하면 여전히 감정이 요동칠 만한 사건이었죠. 예전 속담처럼 불 속에 풀이 있다던데 맞나요, 사돈? 아들을 혼내려고 그런 속담을 쓰는 게 아닐까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모두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하듯 마치 인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무지막지한 갑질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자식이나 저희 가족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기쁘지만 동시에 남편의 크고 훌륭한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 남편의 용서에 대한 큰 교훈을 받은 안사돈은 그날 이후로 정말로 180도 변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과 만나도 갑질을 한 적이 없어 오히려 수고한 결과로 빵이나 우유, 커피 등을 가져와 줍니다. 주기까지 한다더라도 정말 역사적인 변화가 아니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어른은 알수록 소탈하고 좋은 분이셨습니다. 퇴근 후 저희 남편과 소금구이나 곱창에 소주 한 잔 걸치고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더군요. 둘 다 사업 운영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통화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 얘기, 인생 얘기, 손주 얘기 등 수다가 마르지 않는다고 해요. 아들 부부는 얼마 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 막 부모가 되었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대견스러운지 모릅니다.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저한테 잘해주니 저도 며느리 출산 직후에 제 딸 같이 잘 보살펴주셨던 것 정말 감사했습니다. 항상 어머니 하면서 따르고 손도 잡아주셨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들은 올해까지만 회사에 다녀가셨지만 내년부터는 새 회사로 이직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배운다고 하네요. 그들에게서 일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르침을 받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만나게 될 많은 작은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특히 무심코 지나쳤던 어려운 일을 이겨내시는 분들께 감사한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베푼 따뜻한 마음이 남에게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음악입니다.